안녕하십니까? 공시법 싹 다 정리하는 사람, 공시법의 요약정리, 요정 김민석입니다. 서점가를 강타하고 있는 에듀윌의 합격서, 이 합격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장점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중개사 책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, 이걸 몇 가지만 좀 본다면, 첫 번째로서 양이 많으면 안 돼요. 이게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이해가 됐으면 그걸 반복해서 읽고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, 그러려면 양이 많다 보면은 이게 자주 볼 수가 없잖아요. 자주 보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이게 그렇게 많지 않다. 이게 중요하고, 두 번째로는 단어나 표만으로 만약에 책이 구성이 되어 있으면은 볼 때 가독성이 떨어져요. 그래서 가급적이면 완성형 문장을 사용해야 됩니다. 다음 세 번째로는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. 그럼 내용이 정리되려고 하면은 내가 어떤 것을 공부한다라는 목차가 명확히 드러나야 내용 정리가 잘 되거든요. 네 번째로는 이게 아무리 내가 책을 본다 하더라도 수업을 듣고 보는 게 가장 효과적인데, 수업한 내용과 교재가 연결돼 있어야 좋아요. 그 수업과 연계성이 뛰어나야 되고, 마지막으로는 암기할 수 있어야 돼요. 이해가 된 다음에 암기가 안 돼 버리면 공허합니다. 이게 암기가 없는 이해는 공허할 뿐이고, 그래서 암기가 돼야 되니까 가급적 할 수 있어야 되죠. 이런 요건을 갖추고 있는 교재가 합격서다, 이런 말이잖아요. 자, 그러면 첫 번째, 양이 많으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, 우리 기본서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기본서 지적법이 138페이지, 등기법이 242페이지예요. 도합 380페이지입니다. 그런데 이 합격서는 지적법 50페이지, 등기법 95페이지, 합쳐서 145페이지. 여러분, 50페이지면은 그냥 한번 쓱 마음 먹고 보잖아요. 그럼 이거 오전 한나절에 다 볼 수 있는 양입니다. 그런데 가끔 학생들이 이 암기장에 있는 거 뭐냐 이거 하는데, 우리 기본서 앞에 있는 부록으로 들어가 있는 거 있어요. 기본서 앞에 부록으로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건 너무 양이 적어요. 그래서 이거 하는 게 아니라 합격서 정도는 해줘야 그래도 안전적으로 점수가 맞을 수 있고 반복했을 때 효과가 뛰어날 수 있습니다. 그럼 두 번째로서, 여러분 시험을 어차피 문장으로 출제가 되잖아요. 그래서 교재가 완성형 문장을 사용해야 됩니다. 무슨 말이냐면, 자, 이게 지금 우리 보존 듣기 신청을 누가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규정인데, 이 첫 번째 게 법 규정이에요. 이 법 규정을 해석해 놓은 것이 밑에 있는 5개 지문입니다. 그러면 1번 이 규정에서 출제될 수 있는 지문은 5개인데, 그 5개 지문을 그냥 문장으로 작성해 놓은 거란 말이죠. 그래서 기억번호를 보시면, 대장상 소유권 이적 등록을 받은 소유 명의인은 직접 자기 명의 보존 할 수가 없다. 이게 하나의 문장으로 출제가 됩니다. 그럼 출제된 이 문장이 그대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이게 시험에 그게 나왔을 때 바로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. 근데 이전 등록 받은 자 할 수 없음 이렇게만 써놨다. 그렇게 되면은 본 시험에 나왔을 때 그걸 바로 적용하는데 힘드니까 이렇게 완성형으로 써줘야 된다, 이런 뜻입니다. 그리고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, 이 법 규정에서 포인트는 최초의 상속인 포괄승계인 3개거든요. 그 3개를 이렇게 따로 테마를 앞으로, 목차를 앞으로 빼가지고 이 최초의 소유자에서 나올 수 있는 지문 2개, 그 다음에 상속인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1개밖에 없어요. 포괄승계인에서 나올 수 있는 지문은 2개입니다. 이렇게 명확하게 어떤 게 시험에 나오고 어떤 것과 연계된다는 걸 드러내준다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거에서 이게 합격서가 장점이 있다, 이런 뜻이고, 자, 수업과 연계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, 방금 제가 이 5번째 거 상속인하고 포괄승계인을 설명을 할 때, 이때 이 문장 3개 있잖아요. 이걸 설명할 때 이 그림을 그려요, 수업 시간에. 이 수업 시간에 이 그림을 그리고 이 대장상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 그자의 상속인이 소유자가 되는데, 상속인이 직접 자기 명의 보존득기 할 수 있다. 그 문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띄우거든요. 이 그림이 제가 칠판에 띄우는 그림인데 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. 그럼 여러분들이 문장을 보고 또는 이 그림을 보고 연결가 되면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기억에 남는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수업과 연계되게 교재가 만들어져 있다. 마지막으로 암기가 돼야 됩니다. 이게 공유자 중 1인이 신청하는 전원 명의의 보존 듣기는 되는데, 공유자 중 1인이 자기 지분만 보존 듣기 해달라 그러면 안 돼요. 왜 그런다? 이유도 설명하거든요. 그런데 그렇게 내용을 다 기억을 하고 그냥 바로 넘어가 버리면 이게 이해는 되지만 암기가 안 될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커버하려고 이거 할 때는 전원보상이라고 외운다라는 거죠. 그래서 전원 명의로 꼭 등기해야 될 것이 보존 등기와
상속등기입니다. 이런 뜻이거든요. 그럼 이거 외워놓으면은 이 1번 지문, 2번 지문 나왔을 때 땡큐가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이거 반대말로 나오는 게 지가유입니다. 지가유. 이거 시험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. 전원보상과 지가유를 합쳐가지고 이거 10번 이상 나온 거예요. 그러니까 자기 지분만 보존등기 할 수 있는 게 가등기유. 이렇게 묻는 거죠. 한번 웃으면서.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듣고 이해가 됐으면 애워져야 되는데 애워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는 거예요. 그런데 이렇게만 써놓으면 전원보상이 뭐냐? 지가유가 뭐냐? 이럴까 봐 제가 사용하는 이 두 문자들 있지 않습니까? 이걸 아예 우리 합격서 앞에가 표로 들어가 있어요. 총 해가지고 30개. 30개가 전체 내용인데 그중에 방금 제가 말했던 게 27번 전원보상, 28번 지가유. 이게 무슨 뜻이고 그게 어떻게 활용되는 것이다 라고 여기가 정리가 돼 있고 그리고 전원보상이 나왔던 우리 합격서의 페이지는 102페이지, 112페이지, 118페이지 여기에 나온다 라고 이게 명확히 드러납니다. 지가유가 나오는 내용이 자 무슨 뜻이고 어떤 의미가 활용된다라고 하는데 요게 나오는 게 102페이지, 152페이지 나옵니다. 이렇게 써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암기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. 자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합격서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라고 말해드린 건데요. 양이 많지 않다. 기본서 너무 두꺼워서 엄두가 안 나요. 그러면 145페이지짜리 합격서 보는 거죠. 그럼 이거 커버할 수 있는 것이고 완성형 문장 사용한다라는 것은 이게 어차피 시험은 다 써져서 나오는 거니까 그걸 연습하는 게 되는 것이고 목차가 명확히 돼서 내용이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책을 봤는데 자기가 정리를 못 하신 분이 있어요. 그럼 뭐 자기가 정리할 거 있습니까? 다 정리되어 있는데 이걸 보면 된다는 거죠. 그렇게 접근하면 되는 거고 수업과 연계성이 뛰어난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? 잊어버린다. 내가 수업에 들었을 때는 알아들었는데 그 책 볼 때는 그게 그건지 몰라버린다. 그런데 그런 걸 커버하려고 아까 그림을 통해서 연결시켜 놨다고. 그리고 암기할 수 있게 만들어 드렸잖아요. 이렇게 합격서는 여러분들이 진짜 합격할 수 있도록 정말 제가 그동안에 강의했던 노하우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. 자, 합격서가 갖고 있는 장점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드렸습니다. 여러분 합격서로 시작해서 합격하세요. 공인중개사 합격! 에듀윌 합격 패스!